158번 168페이지예요. 네. 자, 도시개발법상 토지부담률이죠. 네, 토지부담률 산정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토지부담률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는 방법을 준비할게요. 네, 봐주시고요. 토지부담률을 우리 연습 많이 했던 거죠. 네. 자, 여러분 여기 환지계획구역이고요. 자, 사업전 토지를 종전토지라고 합니다. 종전의 토지 그렇게 되죠. 자, 여기 도시개발 사업전 토지가 있습니다. 100번지예요. 도시개발하기 전에 100번지였고 10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고요. 갑의 농지였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전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에게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자, 이 지역이 이제 신도시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농지나 임야를 택지나 상업 용지 등으로 조성하고 이렇게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이 확충이 되겠죠. 자,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조성 토지, 그죠?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를 이제 사부 토지가 되죠. 자, 그때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은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에게 환지 계획에 의해서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갑에게 환지로 교부를 한다라고 정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계획이죠? 환지 계획이죠. 그래서 환지 계획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은 100번지 농지 소유자는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환지로 돌려받게 돼요. 종전 토지자 갑에게 환지로 돌려주지 않은 땅이 얼마 남아있죠? 나머지 500제곱미터는 갑에게 환지로 정해주지 않고, 네, 여기 201번지입니다. 201번지 500제곱미터고, 이것은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를 정해주지 않고, 도시개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쓰려고 아직까지 환지로 결정되지 않고 보류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땅이죠? 보류지라고 배웠잖아. 그중 일부를 처분해서 경비에 쓰면은 무엇이 되는 거죠? 재비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보류지 중 일부를 처분해서 도시개발 사업 경비에 쓸 용도를 정하면 재비지, 그렇게 돼요. 그럼 봐요.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의 입장에서는 도시 1000제곱미터,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 가운데서 도시개발이 끝나고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로 500제곱미터는 환지라는 이름으로 돌려받았어. 나머지 201번지 500제곱미터는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돌려받았습니까? 도시개발을 위해서 부담을 한 겁니까? 도시개발을 위해서 부담을 한 거죠. 종전 토지 면적의 몇 %를 부담했죠? 50%. 이것을 토지 소유자 갑의 토지 부담률이라고 합니다. 토지 부담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환지 전 종전 토지 소유자가 종전 토지 면적의 몇 %를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부담했을까? 네, 그것이 토지 부담률이라고. 근데요, 환지 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갑 혼자입니까? 수백 명입니까? 많으면 수백 명, 수천 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환지 구역의 모든 종전 토지 소유자가 평균적으로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몇 %를 자신의 토지를 부담했을까? 이게 평균 토지 부담률이 되는 거죠. 환지 구역의 모든 토지 소유자의 평균 토지 부담률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되잖아. 이 갑의 종전 토지 면적 중에서 무엇이 차지하는 비율입니까? 보류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보류지 면적이 얼마였죠? 500. 갑의 종전 토지 면적의 몇 %죠? 50%가 갑의 토지 부담률이라고. 그러면 봐요. 이 도시개발 구역 안에 모든 토지 소유자, 환지 구역의 모든 토지 소유자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어떻게 구해야 될까? 평균 토지 부담률은 전체 환지 구역 면적에서 전체 무슨 면적이죠? 보류지. 전체 보류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컨트롤죠. 공식을 써볼게요. 자, 평균 토지 부담률은 전체 환지 구역 면적에서 환지 구역 내 토지 면적에서 무슨 면적이죠? 보류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보류지 면적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니까 곱하기 100이죠. 100분율 표시해야 되니까. 이거예요. 환지 구역 면적에서 보류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토지 부담률이라고. 단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 땅에 본래부터 시행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땅이 있을 수 있잖아. 본래부터 사업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던 땅은 개별 토지 소유자가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부담한 땅하고 관계가 없죠. 그리고 법에 의해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기속시키게 될 공공시설 용지가 있다면 그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기속될 공공시설 용지 면적도 개별 토지 소유자가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부담한 거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이 두 가지 면적이 있다면 이 두 가지를 포함시킵니까? 제외합니까? 제외하고 산정하면 돼요.
환지구역 면적에서 뭘 제외하라고요? 시행자, 이거 같이 읽어요. 시행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시행자의 모성으로 기속시켜야 할 공공시설 부지가 있다면 그 공공시설 부지 면적을 제외하고 산정하라는 거지. 여기서도 뭘 똑같이 빼줍니다. 시행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시행자의 모성으로 기속시켜야 할 공공시설이 있다면 그 공공시설 부지 면적을 제외하고 산정하면 된다. 끝. 연습은 오른쪽에 59번 문제를 연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이 환지구역구역에서 평균 토지보험률은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도시개발에서 너무 많은 경제적 부담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걸 원칙으로 해요. 법 조문이니까 외워야 된다고. 단 지정권자 인정하면 60%까지 가능하고 이 환지구역구역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 준다면 60%를 초과해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외워둬야 된단 말이야. 그게 58번 문제예요. 같이 볼까요? 도시개발법상 토지부담률 산정 등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틀린 거. 시행자는 면적식으로 환지구역을 수립할 경우 환지구역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부담하는 토지부담률을 산정해야 됩니다. 면적식으로 환지구역을 수립할 때 의무적으로 토지부담률 산정을 규정하고 있어요. 2번 환지구역의 출거초 평균 토지부담률 몇 %를 초과할 수 없다?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법 조문이에요. 외워둬야 되죠. 환지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가 원칙인데 2번, 3번 내려오십시오. 3번. 지정권자 인정하는 경우 줄 것이십시오.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얼마까지죠? 60%까지 허용돼요. 60%까지 동그라미 하시고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4번 환지구역의 토지 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아니고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죠.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평균 토지보험률은 얼마? 60% 초과 동그라미 60%를 초과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4번이 답이구나. 네, 금방 6번 5번에 보면 환지구역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 공식 나와 있습니까? 방금 설명드린 거 그대로 적어둔 거고요. 59번은 연습하시면 되고요. 60번 옵니다. 60번. 도시개발법상 환지 설계를 평가지구를 할 때 다음 조건에서 비례율 동그라미, 비례율과 권리가액 동그라미, 비례율과 권리가액을 맞게 짝지어진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좀 보실까요? 권리가액. 자, 권리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면은 일단은 권리가액은 환지전 토지, 환지전의 토지와 건축물의 평가액이 있어야 됩니다. 환지전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액에다가 뭘 곱하면 되죠? 비례율을 곱하면은 권리가액이 됩니다. 요약집에 그대로 있습니다. 적으려고 하지 말고 듣고만 있다가 나중에 복습하시면 됩니다. 요약집 펴주놓고 복습하시면 됩니다. 이 책을 내면 스트레스 받을 건데 설명도 놓치고 환지전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액에다가 비례율을 곱하면 된다. 그럼 봐요. 환지전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액은 늘 줘요. 대부분 값을 준다고. 그럼 뭘 구하면 되죠? 비례율을 구하면 되지. 그래서 지금부터 비례율을 구하는 문제라고. 그래서 토지 부담률 구하는 문제가 5년 사이에 한 번 나왔고 또 비례율 구하는 문제도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올 차례는 순서를 치면 권리가액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수정해서 권리가액 구하는 문제까지 한꺼번에 연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권리가액을 구하려면 환지전 토지나 건축물 평가액은 값을 주니까 뭘 구하면 되죠? 비례율만 구하면 돼요. 그래서 비례율은 그게 없거든요. 쟤를 보셔야 됩니다. 쟤를 보시고요. 비례율은 고개를 드시고 이걸 한 번 듣고 딱 이해한 상태에서 5의 복습을 해서 내 것으로 완벽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되죠. 비례율은 이거 책을 보고 나니 공식을 외우면 안 되는 거고 공식이 아니고 이해하는 거라니까. 비례율은 이런 개념이라고. 한번 보세요. 이게 도시개발 삽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러요? 종전토지라고 부르잖아. 종전토지는 미개발된 상태의 임야 가수원도 있고 천답 가수원 농지도 있고 뭐 주택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동네가 신도시로 개발됐어. 개발되면은 농지나 임야 다 밀어버리고 기존 건축을 철거하고 공장, 용지나 택지 등으로 조성해서 도시 개발 시설이 확충이 되고 여기다가 아파트도 짓고 시청도 짓고 학교도 짓고 뭐 무용도 빌딩도 짓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죠? 조성된 토지. 그러면 종전토지는 환지 후입니까? 환지전입니까? 환지전 이 토지와 건축물의 평가액이 있겠죠.
도시개발 하기 전, 환지 전, 종전 토지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환지 전,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가 100억이었다. 도시개발이 끝나고 새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는 100억보다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늘어나죠. 늘어나죠. 택지 조성하고 공장 용지 조성해서 공장 짓고 아파트 지어버리면 늘어나죠. 뭐 180억. 몇 퍼센트 늘어났어요? 80%. 이게 비례율입니다. 몇 퍼센트 증가되냐 이 말입니다. 근데 저절로 증가됐습니까? 공사비는 들어갔습니까? 공사비 들어갔죠. 공사비를 빼고 몇 퍼센트 증가되냐 이 말이야. 그게 비례율 개념이라고. 아,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가 환지 후, 환지 전보다 토지나 건축물 평가 합계가 환지 후에 새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 평가 합계가 몇 퍼센트 증가되는지 개념이 비례율 개념이라고. 비례율이 뭐고 물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공식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계산 문제 못 풀죠. 개론의 계산 문제도 보니까 계속 공식만 외워서 푸는 게 아니고 다 개념을 이해하는 거던데. 저도 부동산학과 나왔기 때문에 압니다. 개념이 이해지 그 공식 외우는 거 아니던데. 자, 그러면은 봐요. 비례율은 한번 해보자. 같이 보고 여기 비례율은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 평가액 합계 얼마였죠? 100억이 얼마? 100억이었잖아. 환지 후에는 얼마 됐죠? 180억. 몇 프로 증가됐을까? 비율이니까 비율은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라고 했습니까? 공사비 빼라고 했습니까? 공사비 빼면 되지 뭐. 공사비가 얼마 들었죠? 몰라요. 빼면 되지 뭐. 40억이면 40억, 30억이면 30억 빼면 되겠지. 이 개념이에요. 설명 듣고 나니까 아주 쉬운 거잖아. 진짜 초등학교 한 2, 3학년 산수밖에 안 되는 거잖아. 보세요. 60번 보세요. 도시개발사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 평가액 합계가 얼마죠? 80억. 환지된 토지나 건축물 평가액 합계가 얼마죠? 40억. 총 공사비가 얼마 들었죠? 20억. 여기요. 환지된 토지나 건축물 평가액 합계가 얼마죠? 40억. 환지 후 새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 평가액 합계가 얼마죠? 80억.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다고요? 20억. 그러면은 똑같구나. 얼마죠? 150%. 맞습니까? 비례율은 150이잖아. 그럼 여기요.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 평가 협회가 얼마였죠? 40억. 40억에다가 곱하기 150% 1.5를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60억. 끝. 비례율은 150. 권리가액은 60억. 땡큐. 넘어가겠습니다. 환지의 정치. 근데 이런 계산 문제에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왜요? 공법은 계산 문제 한 문제 안 나온 적도 제법 많고요. 나오더라도 한 문제 정도니까 39개 최선을 다했다면 계산 문제 한 문제는 찍어도 크게 합격과 불합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잖아요. 맞죠? 그 39개를 풀고 마지막에 시간이 남으면 여유있게 가지고 놀면 된다. 그런 얘기죠. 여기에 부담 가지고 이걸 큰일이라고 할 필요가 없죠. 하나도 큰일 아니죠. 안 풀면 되지 뭐. 39개 중에 한 개니까. 환지정지 보겠습니다. 환지정지 설명드리고 문제 풀까 합니다. 그래서 자, 환지정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주십시오. 환지정지 설명 여기 집중. 환지의 정지. 풀어드렸던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복습을 한다면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는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네. 풀어둔 문제를 그대로 문제를 냈을 때 못 맞출 확률이 매우 높아지면은 그건 어떻게 하냐고. 근데 지금 솔직히 여러분에게 풀어둔 문제를 그 영역을 조금씩 변형해서 내면은 여러분이 점수가 90점 이상 나올까요? 그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풀어드린 문제와 같은 영역, 같은 지문을 조금씩만 변형해서 문제를 만들더라도 시험을 보면은 100점이 안 나올걸요. 선생님과 같이 풀었는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다는 걸 아시죠? 끊임없이 새 것을 향해서 쫓아갈 게 아니고 과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풀었던 문제와 관련 내용을 제대로 복습하고 한번 풀었던 문제가 비슷하게 나왔을 때 다시 틀리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 그게 올바른 수능 준비 방법이 아닐까. 항상 기본을 제가 짚어드리고 있죠. 수업하면서. 그 기본을 무시하고 계속 엉뚱한 길로 가면은 결과가 안 좋아질까봐 환지정지 설명 들으십시오.
빠르니까 잘 집중해요. 도시개발 사업청 100번지 1000제곱미터가 갑의 농지였는데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에게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환지로 주겠다고 정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환지 계획이죠. 이렇게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그 환지 계획 인가가 났어요. 그 다음 절차가 뭐죠? 저기 한번 보세요. 환지 계획 인가 이후의 절차가 뭐죠? 공사? 아니, 환지 계획 인가가 나니까 그 다음에 공사에 들어가잖아. 그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가 진행되죠? 환지 예정지가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환지 계획 인가 후에 공사에 들어간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잖아. 이 농지를 택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불도저도 들어가고 포크레인 가지고 땅 파고 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은 100번지 농지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공사 시행으로 종전 토지를 사용 수익을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갑의 종전 토지 임차권자가 있으면 임대료 지급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에 따라서 임대료는 지급하면서 종전 토지를 공사 시행으로 사용 수익을 못하잖아요. 그럼 누가 그 계약을 유지합니까? 해지하려고 하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지 계획에서 정하는 환지를 그 환지 계획에서 정하는 환지는 200번지 500제곱미터 땅 아닙니까? 이것을 뭐로 지정해 줍니까? 환지 예정지로 지정해 주는 거예요. 지정받으면은 100번지 농지를 사용 수익 못하게 공사 시행으로 사용 수익을 못하게 됐던 갑과 임차권자가 이 지정받은 환지 예정지를 종전 토지와 똑같이 이 200번지 500제곱미터를 종전 토지처럼 뭐 하는 거죠?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처분이 환지 예정지 처분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환지 예정지가 진행되면은 100번지 농지에 대한 갑과 임차권자의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어디로 가버립니까? 예정지로 이전하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이전했습니까? 사용 수익권만 이전합니까? 사용 수익권. 그러면은 이 지정받은 환지 예정지는 갑과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에서 처분을 합니까? 사용 수익을 할 수 있습니까?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처분권, 100번지 농지에 대한 갑의 처분권은 예정지로 이전합니까? 종전토지에 존속합니까? 종전토지에 그대로 존속하는 거라고. 그럼 지정받은 토지는 예정지로 지정받은 토지는 사용수익 처분합니까? 사용수익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사용수익만 하게 되는 거야. 사용수익만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절차가 이렇게 되잖아요. 봐요. 자,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는 갑과 임차권자에게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 줄 때는 세 가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 누구죠? 갑. 토지 소유자와 그 토지에 있는 임차권자, 토지 소유자 등에게 세 가지를 알립니다. 뭘 알렸죠? 이 위치 세 가지 이유로 그랬죠. 위치, 면적, 효력, 발생 시기를 알려주는 한 봐요. 위치. 이런 얘기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야. 갑과 임차권자에게 환지 예정지 위치가 몇 번지죠? 200번지를 찾아가서 사용수익으로 위치를 알려줘요. 200번지 찾아가서 사용수익을 할 거 아니야. 위치 200번지. 면적은 얼마죠? 200번지 찾아가서 500제곱미터를 사용수익하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0번지 500제곱미터를 언제부터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지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력 발생 시기, 효력 발생 일자. 예를 들면 그 효력 발생 일자가 2019년 8월, 오늘이 5일입니까? 6일입니까? 5일? 5일. 그럼 2019년 8월 5일부터 종전 토지자 갑과 임차권자는 지정받은 환지 예정지에 와서 뭘 시작하는 거죠? 사용 수익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게 환지 예정지 처분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는 7가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7가지 효과. 이게 통째로 모처럼 복습할 수 있는 멋진 기회가 되잖아.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는 새로 지정받는 환지 예정지를 종전 토지와 똑같이 뭐 할 수 있죠? 사용하고 수익을 할 수 있다. 대신에 종전 토지에 대해서는 100번지에 대해서는 사용 수익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종전 토지자 갑의 처분권은 어디에 있죠? 종전 토지에 그대로 존속하고 처분권이 예정지로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용 수익 처분이 모두 가능해야 소유권이잖아요. 환지 예정지 처분은 소유권 이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인 의무가 발생합니다. 종전 토지 소유자 등에게 수인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환지 예정지가 진행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 등에게 수인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인 의무가 뭐냐면은 꾹 참고 받아들여야 할 의무잖아요. 이런 거죠.
백번지 농지에 대한 갑과 임차권자가 사용수익을 못하니까 대신에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이 땅을 환지를 지정받은 거 맞죠? 지정되는 백번지 농지에 대한 갑과 임차권자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법상 권리는 어디로 가버리죠? 예정지로 가버리죠. 그럼 종전토지는 일시적으로 사용수익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 사용수익할 자가 없게 된 이 종전토지가 다시 사용수익이 가능한 여건이 되면은 제3자 병의 환지 예정지로 지정해 줄 수도 있거든. 그럼 병도 이를 뭐 할 수 있죠? 예정지로 지정받았으니까 종전토지를 사용수익할 거 아니야. 사용수익할 때 200번지를 예정지로 지정받아 사용수익하러 떠났던 종전토지자 갑과 임차권자가 막 달려와서 갑과 임차권을 달려와서 종전토지를 예정지로 지정받은 자의 사용수익을 방해해야 됩니까? 이를 참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를 참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쉽게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A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계셨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도시개발한다고 일단 나가서 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집을 환지를 지정, 여기 이제 환지를 지정받아 여기 전세집으로 옮겨서 살고 있었어, 여러분은. 근데 여기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어서 한 1년 정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야. 그럼 제3자의 전세집으로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지. 그때 이 땅을 전세집으로 대신 지정받은 여러분이 뛰어와서 내가 살던 집이라고 그분의 살림 엎어버리고 막 이렇게 사용수익을 방해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살던 집이지만 나에게는 사용수익하는 권리가 다른 토지로 이전되기 때문에 이를 참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됐습니다.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처분해서 경비에 쓸 수 있는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거 맞죠? 그래서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이를 뭐 할 수 있죠? 사용 수익은 물론이고 뭐까지 할 수 있죠? 처분까지 할 수 있어. 이때 물어볼게요. 이때 처분된 채비지를 지정한 자가 소유권을 지정한 시기는 언제죠? 환지 처분 공고의 다음 날입니까? 채비지를 지정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입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그 소유권을 지정합니다. 라고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5번째. 임대료 등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가 가능하고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으로부터 며칠 내에 할 수 있죠? 60일 내에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가 법상 허용되죠. 이런 거죠. 봐요. 갑의 종전 토지에 환지 예정지가 있었잖아. 여기 갑의 종전 토지에 환지 예정지가 있었죠. 자, 환지 예정지에 갑의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가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임차권의 내용이 임대료 2천만 원 냅니다. 연간. 괜찮아요. 1년에 얻는 이익이 1억이면 괜찮은 거지. 근데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임차권의 목적을 다 상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뭘 지정받은 거죠? 네, 환지 예정지를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도 아울러서 지정해 주거든. 임차권자도 여기 와서 이제 사용수익을 하게 돼. 임대료 얼마 내죠? 2천. 그런데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가 동일합니까? 변경됐습니까? 변경되어서 토지의 이용이 종조보다 못할 수도 있고 이용을 방해받을 수도 있잖아. 이용이 정진 또는 방해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이용이 크게 방해를 받아서 이익이 3천만 원으로 감소된 거야. 그러면은 1억일 때 임대료 연간 2천원 합리적일 수 있지만 이익이 3천원으로 감소된 상태에서는 임대료 2천이 불합리할 수 있잖아. 이럴 경우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의 이용이 정진 또는 방해를 받아서 임대료 등이 불합리하게 되면은 장래에 관하여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를 법상 허용한다는 이야기예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때 며칠 내에 할 수 있죠? 60일 내에. 그 다음에 환지 예정지로 지정받은 토지에서는 임차권이나 지역권 등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거야. 임차권이나 지역권 등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권리를 포기를 하거나 그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용의권자, 임차권자를 지켜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서 임차권이나 지역권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보장이 돼요. 그리고 그때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자는 그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합니까? 손실이 발생합니까? 손실. 왜요?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종전 토지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사라져버리잖아. 그래서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자는 그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 손실보상 청구, 손실보상을 청구합니다. 7번. 누구에게? 그렇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시행자는
종전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또는 환지 예정기 처분으로 이익을 받은 자가 있을 수도 있죠. 토지용이 증진되어서 그 이익을 받은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요. 손실보상 청구는 누구에게 하죠? 시행자에게.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환지 예정기 처분의 효과 7가지를 전부 설명 다 드린 거잖아요. 복습 다 했구나. 그러면은 어제 저녁에 분명히 도시개발법 수업 듣고 오셨을 거고 오늘 또 설명 들었고 이제 문제 보시면 되겠네. 그죠? 갑시다. 61번 도시개발법상 환지 예정지 처분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경우 환지구역 인가 후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환지 예정기 처분은 환지 방식의 사업 절차에서 필요적 절차입니까? 임의적 절차입니까? 임의적 절차예요. 2번 위 1의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이 등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환지 예정지 지정을 위한 임차권 등의 동의 요건은 규정이 없습니다. 3번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은 그 지정 처분을 공고한 날에 다음날 발생한다가 아니고요. 여기 보실래요? 여기 보세요. 아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는 종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에게 3가지를 알려줬잖아.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곳의 위치 200번지라고. 그리고 200번지를 찾아가서 사용 수익을 500제곱미터 할 수 있다고. 면적. 그리고 200번지 500제곱미터를 언제부터 사용 수익을 시작할 수 있는지 환지 예정기 처분의 효력 발생 시기, 효력 발생 일자입니다. 일자. 효력 발생 일자를 시행자가 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가 알려준다고. 그러니까 환지 예정기 처분의 효력 발생일은 누가 정하죠? 시행자가 효력 발생 일자를 정하여 종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가 알려주는 거야. 근데 잠깐요. 근데 2019년 8월 5일 환지 예정기 처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갑과 임차권자가 알려줬어. 그럼 갑과 임차권자는 언제 오겠습니까? 2019년 8월 5일 날 지정받은 환지 예정지 사용수익하러 와서 사용수익을 시작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땅에 사용수익에 장애가 될 물건이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 예를 들면 조폭들이 유치권 행사 중으로 현수막을 놓고 소주 마시고 광목 들고 있는 거야. 사용수익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생겼잖아. 그럴 경우에는 환지 예정기 처분을 취소한다고 했습니까? 사용수익 시작할 날짜를 따로 정합니까? 사용수익 시작할 날짜, 즉 효력 발생 일자를 따로 정하여 줄 수 있다. 그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3번 환지 예정기 지정의 효력은 그 지정 처분을 공고한 날에 다음날 발생하는 게 아니고 환지 예정기 처분의 효력 발생 일자는 누가 정하죠? 시행자가 효력 발생일을 정하여 종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통지 알려줍니다. 효력 발생일을 시행자가 정하여 종전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죠. 알려주죠. 4번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죠? 여러분 환지 예정기 처분의 효력은 그 효력에 충족하는 기간은 환지 예정기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언제까지죠?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죠. 다음 날까지가 아니죠. 환지 처분 공고가 있으면 그 다음 날 환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지 예정기 처분의 효력은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지정받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종류와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돼요. 5번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데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수익을 시작할 날짜, 이때 사용 수익 시작할 날이 효력 발생일 아닙니까? 효력 발생 일자를 따로 정해 줄 수 있다. 이게 정답이 돼요. 62번 환지 예정기 처분의 효과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틀린 건 1번 환지 예정기 처분의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그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정확하죠. 2번 환지 예정기 처분은 그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종전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환지 예정지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 틀렸죠. 환지 예정기 처분은 소유권 이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죠. 뭘 이전시키죠?
사용 수익금만 이전합니다. 2번이 답이죠. 3번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해당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데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수익을 시작할 날짜를 따로 정해 줄 수 있죠. 4번 시행자는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그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를 뭐 할 수 있죠? 세 가지 합니다. 사용 동그라미, 수익 동그라미, 처분 동그라미 세 가지 모두 가능하죠. 5번 환지 예정지의 지정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 처분으로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은 환지 예정지 지정일이나 사용 수익 정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까지 누가 관리합니까? 시행자 관리합니다. 시행자가 관리한다. 줄거 두셔야 되죠. 잠깐만요. 이런 얘기예요. 여기요. 백근지 천재부리 농지가 갑의 토지였잖아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갑이 종전 토지 농지를 사용수를 못하니까 뭘 지정해 준 거죠? 대신에 환지를 지정받은 거죠. 그러면은 환지를 지정되면은 백분지 농지에 대한 갑과 임차권자의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어디로 가버립니까? 예정지에 돼버리잖아. 그럼 여기는 환지 예정지 처분을 위해서 사용수익 할자가 일시적으로 있습니까? 없게 됐습니까? 없게 됐잖아. 이 사용수익 할자가 없게 된 땅은 네,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까지 누가 관리합니까? 법적으로 시행자가 관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구나. 63번 도시개발법상 환지 예정지 처분, 환지 예정지 처분에 관한 임차권자 등의 보호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종전의 임대료, 지료, 그 밖에 사용료 등이 불합리하게 되면 당사자는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관하여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2번 이때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으로 며칠이 지나면 못하죠? 60일이 지나면 못해요. 그래서 60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거죠.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는 그 효력 발생으로부터 60일 이내만 허용이 돼요. 3번 환지 예정지 처분으로 지역권 또는 임차권 등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당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해서 의무를 면할 수 있죠. 그리고 4번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자는 그로 인한 손실보상을 해줄 것을 손실보상 청구를 종전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할 수 있습니까? 시행자입니까?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손실보상 청구가 법상 허용이 되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환지 처분. 환지 처분. 좀 빠르다, 그죠? 네. 휴식하기는 좀 빠르고, 그래도 휴식을 하겠습니다. 네. 달러 끊어버리고, 또 환지 처분은 시작해버리면 못 끊어요. 그럼 너무 지루해지니까. 여기서 끊어버리고, 잠시 쉬었다가 환지 처분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게요. 네.